안녕하세요. 너무나 평범하고 또 단조로운 직장인들을 위한 혹은 어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재밌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철저하게 저의 재미를 위해서 시작을 하는 아주 개인적인 프로젝트예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얼굴을 확 줄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를 소개하는 이CD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판타지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뭐 좀 유치하다거나 그런 걸 도대체 왜 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의 많은 어른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장르 소설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들이 막 이제 나오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참 막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커지는 넷플릭스 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는 캐릭터가 이런 얘기를 읽다 보니까 한 적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따위를 고민하다 보면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놓치게 되는 거야. 책을 보다가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홍어일 수도 있고 평냉일 수도 있고 제가 아주 지금은 좋아하고 있는 간장게장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본인이 아는 혹은 본인에게 주변에게 물어봐서 가장 맛있는 곳에서 먹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첫 번째 컨텐츠로 어떤 판타지 소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는 요리를 주제로 하는 현대 판타지 웹소설 요리의 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 많은 리뷰나 줄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한 500만 명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요. 이 소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소설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셨을 어른들, 뭐 제 또래나 혹은 저보다 조금 아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요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리 혹은 음식. 이 책에서 요리는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요리를 폭력이라고 하지에 대한 답은 책을 조금씩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단순히 요리가 한 끼를 때우는 것이나 그냥 맛있게 먹는 취향이 아니라 요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이자 큰 폭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왜냐기보다는 읽고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줄거리를 막 설명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지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컨텐츠나 문화나 뭐 소설이든 영화든 평상시에는 나의 테이스트가 아니라고, 나의 취향이 아니라고 배척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접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되게 유치하거나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장르가 생각 외로 나이가 있는
어른들에게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할 수 있겠다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인이 미식가가 아니더라도 혹시 미식이나 미각에 예민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미식가인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식은 이래저래해서 굉장히 잘 돼 있네, 맛있네 라고 농담식으로 좀 이렇게 미식가인 척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왜 미슐랭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는 아시죠? 왜 미슐랭 3스타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랑 얘기를 하다가 이 집이 미슐랭 2스타였는데 원스타로 떨어졌어, 혹은 작년에 별을 새로 달았던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볍게 화두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맛있네 가 끝이잖아요. 괜찮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음식이 왜 맛집이구나,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맛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인류에게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요리사들은 어떻게 요리를,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지, 혹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 요리사인지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단순히 그냥 요리에 대한 지식이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식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미국, 태국, 남미, 일본, 중국, 아메리칸 음식까지 굉장히 어쨌든 그 각 나라의 미식 문화나 어떤 음식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아주 깊지는 않지만 소소한 식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몇 권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대충 미식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몇천 원 혹은 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그냥 먹는 게 배 채우려고 먹는 거지, 혹은 나는 그렇게 맛집에 대해서 막 그렇게 니즈가 없던 분들은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먹는 것,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먹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즐길 줄 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그만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지식 혹은 어디선가 분명히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얕기도 하고 또 깊이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판타지 소설을 소개를 하려고 했냐면, 단순히 판타지는 우리의 상상 속으로 벌어지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판타지가 뭐냐면 항상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과거로 갔더라면,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갔더라면, 혹은 어마어마한 복권을 당첨을 됐다면,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초능력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혹은 내가 만약에 지금, 저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회사의 직장인으로 한 20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 재벌로 태어났다면, 아니면 내가
음악에 대한 뭐 글에 대한 혹은 그림에 대한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가정하에 마치 배우들처럼 전혀 색다른 상상에서만 상상으로만 해봤을 혹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그런 인생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음식만 하니까 음식 소설이니까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랄까 이 소설에 보면 판타지 소설을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요. 특히 이그 음식의 신이라는 책이 요리의 신이라는 책을 보면 거의 뭐 삼국지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이도 있을 수 있고 삼각관계도 있고 또 음식을 가르치는 스승도 있고 라이벌도 있고 그를 통해서 아주 차근차근 성장하는 어떤 그런 성장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여기는 당연히 배경이 되는 그 나라의 문화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영화를 한 편 보듯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문피아라는 플랫폼이 있고 네이버의 시리즈 그리고 카카오의 카카오 페이지라고 뭐 이 중에서 아무거나 다운을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요리의 신이라고 쳐서 검색이 나오면 1편부터 25화 혹은 1편부터 30화까지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우리 일반 장편 소설 한 권 정도의 혹은 그 이하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절대로 내 취향은 아니야 라고 하면 읽지 마시면 좋겠어요. 근데 읽다가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생각보다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절대로 빠르게 스킵하지 읽지 말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판타지 소설의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판타지 소설이 일반 문학 소설보다는 조금 가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상대적인 거지만 깊이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읽으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이거를 2번, 3번 읽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읽기도 하는데 그래서 재미있다 싶으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읽어 두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보면 이 장면은 누군가에게 써먹을 수 있는 장면과 명대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꼭 캡처를 해두세요. 친구들과 혹은 회사 사람들과 혹은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한 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읽지 마세요. 이제 연애를 막 시작을 해서 누군가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거나 혹은 당장 내일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의 어떤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직장인들이라면 그 중요한 일들이 끝나고 나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공부나 시험을 앞둔 모든 분들은 이게 만약에 정말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아마 밤을 새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 혹시 그 김용 선생님의 그 영문을 읽어보셨나요? 1부, 2부, 3부 3권씩 총 9권이죠. 근데 글씨도 되게 작아서 영문을 한번 읽다 보면 정말 그냥 밤새는 거는 우스운 것 같아요. 눈이 막 시뻘거지고 막 해는 밝아오고 어디는 가야 되는데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실 때 스타트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조민준이라는 그 영어 선생님이 어느 날 문득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본인이 현실에 타협하고 영어 선생님이었지만 어렸을 때 꿈, 엄밀히 말하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요리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군대를 제대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현실로 따지면 미국의 마스터 셰프에 본인이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그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엔 조금 더 그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요. 그리고 본인의 기억 속에 그 이외 마스터 셰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아직 지금은 이제 같은 참가자에 있던 그 카야 로터스라는 여주인공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카야 로터스를 만나고 그 요리 대회에서 조민준이 처음부터 요리를 막 열심히 하고 요리에 대한 열정을 보일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책에 빠져 있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스터 셰프 이 요리 대회가 거의 끝 무렵쯤에 갈 때 카야 로터스라는 여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시 쉬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크리스틴 애플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고든 램지가 이 크리스틴의 어떤 애플파이에 대해서 아주 비평을 하고 혹평을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스터 셰프의 이 크리스틴이라는 캐릭터와 저는 이 카야라는 그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느낀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는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요리의 신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시면 아마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권만 소개해드리면 좀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요리의 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제대로 읽으시려면 일주일은 넘게 걸릴 거예요. 이 책이 아마 거의 700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회에 한 5,000자에서 6,000자 정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게 한 700개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한 챕터에 100원씩 내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책은 환관의 요리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요리의 신이 굉장히 맛이 있는 고급스러운 정찬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환관의 요리사는 마치 그 푸아그라 혹은 홍어 같은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중독성이 있는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굉장히 그 요리에 대한 깊이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좀 캐릭터들은 그렇게 요리의 신처럼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막 보다 보면 막 굉장히 아주 지방이 아주 많은 그런 아주 맛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하지만 중독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요리의 신이 너무 봐서 재미있다면 또 이런 책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께서 이 두 책을 읽는다면, 특히 환관의 요리사라는 책을 읽고 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중국 음식에 대한 문화와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쓰는 재료들과 이런 것들을 거의 그 맛의 달인 혹시 아시죠? 맛의 달인 정도의 어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있게 봤는데 정보는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 두 가지를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판타지 소설도 좋아하지만 또 만화책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요리 만화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게요. 맛의 달인이라는 책이 있고 이탈리안 음식에 대한 밤비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유치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그 어린 친구가 그 셰프가 되어가는 어떤 성장 과정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만화 장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 저는 맛 1번지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맛 1번지가 너무 좋았고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그 삶이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데사가카이 요리사도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데사가카이 요리사는 요리 책이기도 하지만 정치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세상에서의 아주 큼지막한 이 책을 보고 나면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러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그 식재료 중에 생선에 대해서 지식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이 책을 읽어보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추천드려요. 제가 아는 맛집 수세원이라는 간장게장집을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너무 누군가 간장게장 좋아한다고 하면 이 집을 제가 꼭 소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간장게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한번 간장게장을 먹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멀지만 여기에서 가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미슐랭 투스타가 조금 먼 거리더라도 그 음식점을 들릴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3스타는 그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할 가치가 있는 집을 3스타라고 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이 소세원이라는 그 간장게장집은 1시간 정도의 차를 몰고 김포에 갈 만한 이 음식점 때문에 갈 만한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 음식에 관한 소설 요리의 신과 환관의 요리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보시다가 재밌어 그러면서 정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는 얽히설키 막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레이첼이라는 여자 요리사와 죽은 다니엘이라는 거장의 요리사가 페어로 돼 있고요. 그리고 준과 데이브, 카야와 조민준이라는 그 주인공들, 자넷과 앤더슨, 그레이스와 브루스, 그웬과 루이스가 이렇게 커플로 짝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보이지만 그래서 이 이름들이 나오면 한번 각각의 캐릭터들을 이 각각의 커플들을 조금씩 비교해 보시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몇 번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정말 어른들도 재미있고 뭔가를 얻을 만한 거리가 있는 책이라는 책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책을 소개할 때까지는 해보고 싶은데 아마 다음 소개하는 책은 직장인을 위한 판타지 중에 재벌편 혹은
회사 생활을 하는 회사원이 주인공이 되는 소설을 판타지 소설을 소개를 한번 2편 정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저의 그 어른을 위한 판타지 첫 번째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고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